학생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국 학생의회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상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인연을 맺음으로 슬퍼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아무렇게나 서서 숨쉬다가 가기엔 아까운 세상,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같이 바라보고 서로의 내음을 확인할 시간에 대한 불안감, 단절의 초조함에 살고 있다. 마음이 통해서 서로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그 맑은 눈빛이 피로 얼룩지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얼굴이 상기도록 마시고 떠들던 기억이 창백한 모습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허물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하나 쓰러지고 또 하나 쓰러짐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홀로 남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상실을 보충으로 위안하며 미래의 희생자를 뜨겁게 달구어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 슬픈 노력의 순환에 살고 있다. 죽음을 떳떳하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가슴을 다지는 동료들 애처롭게 바라봐야 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다. 압제, 공포, 허무, 착취, 파멸, 그리고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도 희망을 불붙여야 하는 고통의 처절함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인연을 맺으며 살고 있다. 한 길을 가기 위하여 나머지 길과 인연과 눈물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살고 있다. 옆에서 죽어가기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안다. 외롭지 않은 이름으로 살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죽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를 삶에 머무르게 한다. 일동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1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고전하세.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 식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상학생총회 사를 맡은 총학생회 기획부장입니다. 경과보고부터 시작을 해서 부상에서 사망까지의 상황 보고를 총학생회 학술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부학생회장이 어디 있었던 부검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 이한열 열사 죽음의 의미와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각 단과대별로 토론된 결과를 총합해서 공과대 학생회장 조혜영 군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에 대한 연세인의 의사와 부모님의 의견 발표, 그리고 장지라든가 장례 형식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과 어제 있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100만 학도의 입장 1000명에 대한 그 발표를 총학생회장이 대행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학생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열이가 이 연세 동산을 다니면서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만화사랑 친구들이 나와서 한열이를 추도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만사랑 친구들을 그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던 그 느낌도 비투성이 비구름 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 되어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통여맨 영혼이었소. 치던 바람 그 함성은 검푸른 칼날이었소. 우리 지금 여기에 발걸음 새로운데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조국을 사랑한 죄, 민주를, 자유를 사랑한 죄, 이외의 죄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외의
그 재력은 한 번도 범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의 친구 한여리가 싸늘한 영안실에서 잠들어야만 하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하늘아, 너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대, 결국 우리의 나약함에 용기와 실천을 주었구나. 이 땅에 모순이 밉다고, 이 땅에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더니 결국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이 되어 이제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민주의 화신으로 불타올랐구나. 한여라, 부활이다. 너의 피맺힌 쓰러짐은 결코 헛된 꿈이 될 수 없나니. 한여라, 부활이다. 억압의 사슬을 깨어버리고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에서 어깨춤 덩실거리며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날, 그날 그대는 다시 우리 앞에 서는 거다. 한여라, 부활이다. 슬퍼하는 우리의 가슴에 용기를 주고 억압받는 민중에게 자유를 주고 처절한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땅에 민주의 꽃, 자유의 꽃, 통일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군부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온 우리의 메아리 치기 위해 한여라, 부활이다. 구비모 구름도 굽이치던 저 물결도 살아오는 둥지 위에 새 영광의 눈빛으로 간다. 터진 물줄기로 간다. 해방의 거리로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한여리와 가깝게 지냈던 그런 학우입니다. 어제 한여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를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자유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친구를 보러 간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이 땅, 이 땅에서 진정한 양심 있고 자유롭게 살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용용좌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열의 죽음을 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땅을 진정 위하고 민주화 자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 용공좌경이 된다면 나는 용공좌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저들이 적선한
원하는 것이냐 민주화 조치를 발표하고 직선제를 한다는 등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민주적인 권리들을 포기한 채 단순히 직선제 하나만을 받아들임으로써 민주화가 될 것입니까? 하물며 우리는 그저께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가 죽어가서 친구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을 산만의 정경들로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국조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여리를 두 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민주화, 자주화, 조국 통일이 된 그 땅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여리를 절대로 두 번 죽이지 맙시다. 네, 어제 학교에 오셨던 분들은 아침에 학교에 오셨던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친지나 가족들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막았던 어제 저도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바로 영안실 앞을 살인자 서대문 서장이 뻔뻔스럽게 영안실 앞을 20명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바로 1m 간격을 두고 뻔뻔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군부 독재 타도 민족 자주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겠지만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스포에서 찾아오는 것들을 그렇게 막았던 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6월 9일 연세 총걸기 대회에서 사망할 때까지 상황 보고를 총괄해서 총학생회 학술부장께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부학생회장이 계속적으로 어제 있었던 부검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이후 이한열 군이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검 결과까지 간략하게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새롭지 않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했던 것을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감정들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6월 9일 우리하고 이한열 군이 구출하고 한영 및 애국연세 총걸기대에 참석 후 교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경찰이 난사한 SI-44 직격탄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그 옆에 있었던 하부들의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5시 전후이며 상황은 몇십 명의 학우들이 교문 밖에 있었고 본대 옆은 교문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경들이 무차별 난사를 하면서 밀고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었고 체류탄이 머리 위에서 연발로 터지면서 자욱한 가스 상태로 분별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교문 근처에서 옆으로 쓰러지는 찰나 바로 머리 위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것을 한 학우가 목격했습니다. 같이 옆에 있다 정경이 쏘며 진압하자 뛰어가던 한 학우가 일어서다 쓰러지는 한열군을 보고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한열군의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또 한 학우가 들러엎고 10m 정도를 뛰었을 때 2명의 학우가 부축했고 외신 기자들은 거들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한열군의 상황은 코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뒷머리 부분에 피가 옆으로 계속 흐르고 있었으며 일단 공대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갔고 보건소로 가려 했으나 상황 판단에 의해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까지 옮길 때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힘드니까 쉬어가자. 그리고 뒤통수 등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며 루스체플까지는 피를 많이 흘렸으나 그 이후 피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 속에 피가 엉켜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들어가면서 온몸을 쥐어뜯으면서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의옷을 벗기고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얘기를 할 만큼 의식이 있었으나 고통으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뒤통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의사가 와서 살펴보고 응급실로 도착한 지 20여 분 후 뇌촬영을 하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 물질이 뇌에 들어가 많이 부었다. 뇌출혈이 심하다. 파편이 박혀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와 부모님께 빨리 연락을 취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이 속속 모여 당일 응급실 근처에 400여 명의 이상의 학우들이 날을 치세웠습니다. 중환자실 근처 모든 통로에는 학우들이 지키고 있었고 김세진 아버님, 민취업 인권위원회 여러 기자들이 모여서 같이 날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12시 5분경에 도착했으며 확인을 한 어머니는 계속 오해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일날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한열군은 계속 NCU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있었으나 그 이후 한 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아프다 뒤통수 그리고 2월 9일 당신 내일 국민총궐기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면서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폐렴 등 합병증이 유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에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4일 오후 5시 혈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서 자정 5일 0시 자정경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매우 악화되어서 혈압이 무척 떨어지고 혈압 상승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 그러던 중 5일 오전 1시 15분경 심폐기능이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심장 마사지를 1시간 정도 하였으나 오전 2시 5분 사망을 진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치의에 의해서. 다음 날 8시 40분부터 검찰의 책임하에 부검 결과 이물질 규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뇌손상 이물질은 치르탄 뇌관의 구리물질 파열체임을 어저께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모양, 색깔 등의 것들을 구분을 해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체르탄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체르탄
뇌관에서의 그 뇌관을 형성하고 있는 구리 물질과 직접적으로 이한열군의 머리, 이한열군 부검 결과 추출된 이물질과 비교를 해본 결과 정량 정성 분석의 결과 이 물질이 뇌관의 최루탄 뇌관의 구리 물질의 파열체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루탄 파편에 의한 뇌 기능의 파괴, 그 이후에 호흡 기능의 마비, 뇌가 부어서 호흡 기능이 마비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져들었고 그 이후에 합병증이 유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심장 기능이 마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되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최루탄 피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그 원통에서 한열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우리가 25일간에 있었던 일을 돌이키면서 한열이의 원통함을 꼭 풀어주는 연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검 결과를 같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고 이한열 열사 죽음의 의미와 이후의 대처 방안.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단대별로 과별로 토론한 결과물들을 공대학생회장이 종합해서 정리해서 공대학생회장 조혜영 군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대학생회장 조혜영입니다. 우리는 근 한 달 동안 하늘이의 생사를 건 사활적 투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때는 피로하고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짜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에서 하늘이 이름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이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한열이 자신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의 한열이가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넋이, 그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옆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한열이와 같은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젊은 청년 학도들이 바로 우리 옆에 굳세게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학우들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과별, 단대별 토론이 진행되었고 미처 연락이 닿지 못한 단대는 토론의 결과물들이 아직 접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접수가 된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골간들은 주로 이한열군 사건,
장래를 둘러싸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한열군에 대한 가장 올바른 도리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례식의 범주 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학생장과 시민장 내지는 국민장, 이런 포괄적인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국민장 내지는 애국시민장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어찌됐건 그러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되어야만 우리의 한여리의 뜻이 길이길이 남아서 이 식민지 사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에 관해서는 또한 두 가지가 많이 주로 얘기가 됐는데, 학교에다 모셔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망월동 묘지에다가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총학생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한열군의 비보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학과 학우들 중심으로 아주 많은 선도적인 움직임들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2만 연세인들은 경영학과 학우들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미 2만 연세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시민과 우리의 애국 민주 시민들이 우리 한여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진정 자기 형제처럼, 아니 마치 진정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어느 연세인이 한열군을 가까이에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애국시민 역시도 가까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망월동 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총학생 회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부독재 정권이 주범이지만 과연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는 것은 과연 체류탄밖에 없는가? 체류탄의 무기력한 그러한 작용제가 우리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인가? 누차 지적이 됐지만 공동체로서 민주를 갈망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학원의 두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어떠한 한 주체도 자기 정립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성,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그야말로 책에서 읽고 있는 지식 기사